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나라 진돗개판에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입니다. 우리나라 진돗개판에서 다들 싸우고 있죠? 자기 개가 옳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진돗개 뿌리는 말려야 된다, 성골이어야 된다는 논쟁. 진돗개는 허리가 길어야 된다, 두상은 뭐 가냘프고 길어야 된다. 이런 모든 논쟁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돗개라는 게 자연품종이라고 봤을 때 진도 섬에는 450년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이 땅 살아오던 개들의 품종입니다. 고대륙들은 자연품종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설득을 할 수 없으면 또 어느 계통인지 모르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통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우리 개라고 떠드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개판에서는 다들 뭘 봐요? 형태만 봐요. 사람 관상 보듯이 형태만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원리를 다 이해하는 지고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역시 뿌리를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모리 보고서의 자료도 갖고 있고 뭐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발췌해서 인용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근원적인 물음 왜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진돗개판에서 서로 자기 개가 옳다고 쌈박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의 근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개의 기원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정해놨습니다. 학자들이 분류한 견종 분류는 제일 먼저 마스티프 계열. 티베탄 마스티프는 세계 모든 견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마스티프 계열을 하나 분류하고 두 번째는 늑대 유형. 여러분들 좀 어렵게 얘기하면 팔루스트리스라고 해서 두 번째 늑대 유형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피츠나 울프라이크 독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네이네리. 이건 그레이하운드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터메디우스라서 포인터를 분류하고요. 다섯 번째로 매트리스 옵티메라고 해서 시프독, 쉽게 말해서 소나 양을 지키는 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5가지 견종의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개도 이 분류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지구상 모든 개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티베탄 마스티프만큼 어마어마한 개과가 있죠. 바로 호주의 딩고입니다. 자, 우리는 이 6가지 중에서 우리 개의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 6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레이하운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레이하운드 아니죠? 우리 개랑 안 닮았죠? 두 번째, 포인터라는 게 아시죠? 포인터 계열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 시푸독이라고 해서 목양견 계열이 있습니다. 목양견. 양치는 개일까요? 아니죠. 그럼 남은 건 뭐 남냐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늑대 유형의 팔라스트리스라는 유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피치 계열도 들어가 있고 울프라이크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울프라이크독을 보시면 북방 스피치 계열이라고 해요. 우리 개 진돗개는 지금 뭐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북방 스피치 계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 스피치 계열이 뭐죠? 포메라이언, 노르웨이지안 엘카운드, 허스키, 말라무트 이런 개들입니다. 스피치라는 건 뾰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피치 계열로 분류되는 데는 뾰족한 아이들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울프라이크, 늑대를 닮은 외모의 개들입니다. 특징이 뭐다? 북극에 가까운 곳에 살던 애들이에요. 노르웨지안 엘카운드, 말라무트, 시베리안 허스키. 물론 여기에는 유명한 독일 스피츠, 일본 스피츠, 포메라이언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털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죠.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허스키와 말라무트와 노르웨지안 엘크독과 에스키모독의 1947년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닮았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개를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체장비가 1대1이네. 두상이 기폭이 좁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고도 닮았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견종 울프라이트 스피치 계열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마스티프와 딩고가 남습니다. 자, 딩고는 어떤 게 딩고일까요? 왜 딩고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개냐면 1만 년 전 아니면 고대 유럽의 모든 개 유골은요. 지금 현재 딩고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개들, 필리핀부터 시작해 모든 개들은 딩고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딩고를 지구상 모든 남방견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딩고가 왜 고대 견종이냐면 호주에만 딩고가 있어요. 물론 그 계열들은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지만 호주에 있는 딩고는 특별합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를 쓸 줄 몰라요? 활을 쓸 줄 몰라요. 활을 발명한 것이 인류는 13,000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쌀이 없어요. 쌀도 비슷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즈메니아에 딩고가 없습니다. 호주 옆에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섬치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섬에는 딩고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 시기를 13,000에서 15,000년으로 봅니다. 가장 오래된 견종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딩고는 남방견의 원조입니다. 근데 이 딩고의 특징이 있죠? 귀가 크고 주둥이가 길고 허리도 길고 다리도 깁니다. 털은 짧고 꼬리는 늘어져 있지만 세울 땐 선꼬리입니다. 말린 꼬리가 없어요. 물론 야생에는 거의 말린 꼬리가 없습니다. 가축화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들어보면 역삼각형의 얼굴에 큰 귀에 긴 허리에 말리지 않은 꼬리에 짧은 털에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개꾼들 중에 딩고를 보거나 필리핀 가서 필리핀 개를 보고 나서 진돗개가 여기 있구나라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험해 본 적도 있어요. 필리핀 독을 사진 보여주고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진돗개네요. 어디 있는 개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고서 그게 구별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삼각형을 얘기하고 짧은 털에 성꼬리에 주둥이가 길게 빠지고 허리가 약간 긴 듯하고 다리가 긴 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진돗개는 남방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팔각형에 털은 좀 길고 주둥이는 짧고 굵게 빠지고 귀는 두껍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진돗개 상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맹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용맹스러움은 없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호랑이 사냥을 하던 개라고. 그 용맹함을 지닌 개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세계적으로 굵은 골격에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모든 견종은 학자들이 어떻게 말한다?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크하운드 스피치 타입계 울프라이크독이 아니고 딩고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나베 이치 교수는 일본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일본계의 기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통과 기원을 얘기할 때 사람인 경우에는요, GM 유전자 분석이란 걸 해요. 또 이상 헤모글로빈 분석이란 걸 합니다. GM 유전자 분석이란 건 뭐냐면 몸을 방어하는 피 속의 항체 중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 혈중 속에 5가지 항체가 있는데 이 GM은요 1억 년의 기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유전자로 분류돼서 유전자 분석이 가장 많이 씁니다. GM 유전자 분석. 또 하나는 이상 헤모글로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사슬이 아미노산의 순서가 바뀌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겨나는데 특정 지역의 사람한테는 특정한 헤모글로빈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기원과 계통을 추적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단합의 유치 교수가 개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적용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하고 일본 개하고 세계 4천여 견종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GMO의 G타입의 유전자와 헤모글로빈의 분석입니다. 몽고개는 헤모글로빈 A와 GMO G타입이 100% 검출됐습니다. 한국개는 헤모글로빈 A타입이 95%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북방 스피츠 그룹이라고 불리는 에스키모독, 라이카, 일본 스피츠는 0%가 나왔습니다. 히베란 허스키, 엘크하운드도 0%가 나왔습니다. 에스키모독이 5%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GMO G타입에 대한 결과를 진돗개가 50% 나왔고 에스키모독, 라이카, 일본견, 엘크하운드, 히베란 허스키는 0%가 나왔습니다. 스피츠 계열과 울프 라이크 독은 우리 개와 연관이 없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딩고, 남방견이죠. 대만, 오키나와, 시바견, 방글라데시, 대만 제리견, 중국 원산견, 유큐견 그룹 다 헤모글로빈 A가 0% 나왔습니다. GMO 역시 인도 늑대, 유럽 늑대, 싱잉동, 파푸아뉴기니도 다 0% 나왔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로 우리 개는 북방 스피츠나 울프 라이크 독과도 상관이 없고 딩고 계열과도 상관이 없다고 유전자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나베 교수는 논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베탄 마스티프 유전인자가 한반도를 통해 2300년에서 1700년 전에 일본에 들어왔다. 진돗개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남방견이다, 북방견이다, 나는 논쟁인 줄도 모르고 꼬리가 서야 된다, 주둥이가 길어야 된다, 어쩌다가 싸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저 빼고 모든 사람이 진돗개는 스피츠라고 있거든요. 정말 슬픕니다. 왜 우리 진돗개가 스피츠일까요? 그네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스피츠와 진돗개를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스피츠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 교수가 스피츠가 아니라고 밝혀놨어요. 근데 왜 지금도 스피츠라고 떠듭니까? 제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알아보고 말하세요.